길이의 독서. 아하! 이바가짐의 옥명숙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이마로 가면은 우리 생각나는 그거? 그거 그거 가는 길이죠? 이렇게 예쁜 길을 따라서 예쁜 길을 봄이다 봄. 딱입니다. 너무 예쁘지? 이게 무슨 꽃일까에? 몇 꽃일까에? 아주 색깔이 약간 무슨 색이라 해야 되나? 이게 흰색에 푸른빛이 감도네요. 사방에서 봄 피는 소리, 사방에서 꽃 피는 소리 퐁퐁퐁 들리지에. 타고난 재능으로 꽃을 피우는 열정. 아, 생각나네. 그곳. 태어날 때부터 산이었던, 태어날 때부터 바다였던 이 길. 산은, 바다는 휴식이다, 감성이다, 행운이다, 기억이다. 푸른색. 열린 산의 창을 통해, 열린 바다의 창을 통해 몰두하고 싶다. 푸른빛이 도는 기억, 푸른빛이 도는 이름. 아, 생각나네. 그곳.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우연히 마주친 길이의 문장. 아련한 느낌의 감성까지 갖춘 이름. 생각나네. 그곳. 이름이 시적이다. 누가 지었을까? 우연히 만난 그대. 다시 찾아온 오늘. 생각나네. 그곳. 그대에게 책 읽어주기. 순수한 사랑을 노래한 색채의 마술사 마르크 샤갈. 색채의 마술사 마르크 샤갈. 그를 생각하면 어떤 작품이 떠오르나요? 아무래도 연인이 함께 공중에 두둥실 떠있는 작품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샤갈과 그의 아내 벨라의 투명한 사랑을 반짝이는 색채로 담아낸 생일, 도시 위에서 같은 작품들 말이죠. 실제 샤갈은 평생 사랑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작품의 절반이 사랑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자, 그렇다면 나머지 절반은 어떤 것을 그렸을까요? 날이 참 좋은 1973년 7월 7일 프랑스 니스. 그곳에 86세 백발의 노인 샤갈이 있습니다. 화가라면 누구나 꿈꾸는 자신의 이름을 건 미술관의 개관일이기 때문이죠. 예술 인생 최후의 기념비와도 같은 샤갈 미술관. 그는 그곳에 인생 최대의 걸작을 걸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걸린 주요 작품들은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샤갈에게는 사랑만큼 소중했던, 어찌 보면 사랑보다 더 소중했던 나머지 반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주제로 한 작품들과 달리
나머지 반쪽의 예술 세계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반쪽을 알아야 인간 샤갈, 예술가 샤갈의 진면목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샤갈의 나머지 반쪽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샤갈의 길은 비테프스크로 통한다. 이름이나 화풍 때문에 샤갈을 프랑스인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그는 1887년 러시아의 작은 마을 비테프스크에서 태어났습니다. 러시아인이죠. 그런데 왜 굳이 발음하기도 어려운 고향을 들춰냈을까요? 바로 고향에 그의 반쪽 비밀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당시 게토였습니다. 게토는 유대인 거주 지역을 말합니다. 사실 말만 거주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강제 격리시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샤갈은 유대인으로 본래 이름은 모이세 하츠켈레프입니다. 당시 유대인은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감옥처럼 지정된 지역에서 살아야 했죠. 교육 역시 차별받았습니다. 유대인 학교가 따로 있었으며 교육의 질은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취업과 직업 제한, 토지 소유 금지 등 공공연한 차별로 인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소규모의 행상, 상업, 수공업에 국한되었죠. 사실상 유대인의 사회활동과 영향력 정대를 싹부터 잘라놓았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을 향한 차별은 지역과 교육을 넘어 생명까지 위험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포그롬입니다. 포그롬은 러시아어로 파괴, 학살을 의미합니다. 대충 감이 오죠? 포그롬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1881년 어느 술 취한 러시아인의 유대인 소유의 술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시답지 않은 일을 계기로 러시아인들이 집단을 이뤄 유대인 거주지인 게토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집과 세간을 파괴하고 무자비한 학살과 강간을 자행합니다. 이러한 러시아인들의 무자비한 포그롬 행위는 20세기 초까지 수백 차례나 이어집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대부분은 이런 세태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샤갈 또한 그러했다면 우리가 아는 색채의 마술사는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버지의 눈은 파란색이었다. 하지만 손은 굳은 살로 더벼 있었다. 나도 벽에 기대앉아 일생을 그렇게 살 운명이었을까? 혹은 물건이 담긴 통을 운반하며 살아야 했을까? 나는 내 손을 보았다. 내 손은 너무도 부드러웠다. 나는 특별한 직업을 찾아야 했다. 하늘과 별을 외면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일. 그래, 그것이 내가 찾는 것이다. 예술가란 무엇인가? 하고 나는 내게 물었다. 한적한 이곳에서 한여를 자유롭고 싶다. 장도라는 둥둥 떠있는 섬에게로 배 타고 가보고 싶다. 저녁에는 책도 읽고 일기, 시, 수필도 몇 편 써보고 싶은 바닷가 생각나네. 그곳에 방 하나 얻어 한여를 소박하게 푹푹 익어가고 싶다. 읽은 책, 방구석 미술관, 조원재 지음, 책상곳, 거제대로 북스.
민박집 아련한 이름의 생각나는 그곳에게 마르크 샤가를 조금 읽어주고 돌아오는 길에 통영의 섬 지도 종이섬에서 적촌 선착상으로 들어오는 여객선도 만났습니다. 봄이 조금 더 깊어지는 어느 날 섬 지도에도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